첫날에 이런 말씀도 한번 살짝 드려봤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 어렵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배울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한글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세대에서는 갱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갱지 같은 데다가 기역, 니은, 점선으로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다가 그 점선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쓰면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게 뭐 10번씩 쓰면서 그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에서 히읗까지 그렇게 배웠고요. 그 옆에 또 야, 모음, 아야, 어여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점선 따라서 쓰면서 이거 그래서 기역, 그래서 합치면 뭐 처음에 그거를 배울 때 그 자음, 모음 하나하나 그 배울 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걸 10번씩 써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다 보니까 계속 점선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기억하고 아만 나면 니은하고 아만 나면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리 읽으면 되는 거니까 디귿하고 아만 나면 뭐 이렇게, 그래서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자차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 때는 한글도 가르쳐 줬어요. 요즘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글은 다 띄고 와야 돼요. 우리 막내둥이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어도 배우고 용어도 배웠어요. 처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거 배울 때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그거 안 한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고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배울 때 보면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에 그거 배울 때 그렇게 어려웠지? 그거 별거 아니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배울 때 다 어렵게 느껴져요. 뭐든지요. 왜요? 내가 지금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익숙해진 대로 점선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듣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인이니까. 듣고 생각하고. 공법은 항상 이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민법은 민법 나름대로의 논리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학개론은 학개론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민법은 민법의 논리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학개론은 학개론의 논리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은 공법의 논리대로 생각하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요, 민법도 공법도 학개론도 그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생각이 없다라는 건요, 그 공부를 끝까지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민법적 사고를 하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모르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그러한 사고의 흐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됐어요? 그냥 써서 외우자, 이게 이런 거란다,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공부는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얘기, 나의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공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건요,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공부를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단순한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해맑게 공부하세요.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 오늘 하면서 공법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래네. 그게 저거래네. 그거 하나 알아가면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억지로라도 이걸 암기해서라도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갖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셔서 오늘 딱 보세요. 그 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공법이라는 걸 한번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딱 수업을 딱 들으면 내가 공법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의 틀거리를 가졌다면요. 지난주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공법이라는 걸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게 좀 어렵고 힘들다. 그 얘기는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요. 되게 힘들어요. 공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몰라도 된다. 몰라도 돼요. 일단은 여기에 오는 게 즐거워야 돼. 뭔가를 하나를 배운다? 그 즐거움을 갖든지 아니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새로운 친구 한 명 사귄다? 그런 즐거움이 있다든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바깥에서 먹고 간다?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일단은 즐거움을 찾으시고요.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할 게 없어요. 지금은 집착을 해. 내가 붙잡고 이렇게 바등바등 거려야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 그거를 붙잡고 이거를 보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이 지식만, 이 책만 딱 피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모르거든요. 내 욕심은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요.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요.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공부하시는 분들 괜히 몸 상하고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의 사고의 흐름이에요. 뭐의 흐름이라고요? 생각의 흐름을 뺏어가는 게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주가 되지 말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갖고서 생각이 전개되는지를 내가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엄청나게 앞서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저도 처음에 공법 배울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앞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거를 알려고 딱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번 설명 딱 들으니까요. 맨날 저분은 똑같은 얘기 하시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딱 알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무슨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그 옆에 있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입지 제한, 규모 제한 나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역이 정되면 사인들은 내 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사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됐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뭐를 제한한다고요? 용도를 제한하고요. 됐나요? 그 용도 제한은 이러한 용도 지역에는 이러한 종류의 건축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입지 제한이에요. 됐나요? 근데 우리 여기 용도 지역 중에 상업 기능이 들어간 곳 있죠? 어디가 있죠?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데 있죠? 상업지역 같은 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있는 곳에는 여기에도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제를 해버려요. 됐어요? 나머지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걸 규제를 한다면 상업 기능이 있는 거하고 계획관리 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면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데 그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최대 한도로 규율을 해요. 그래서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최대 한도가 얼마라고요? 70%. 용적률은 400%. 일단 몰라도 돼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상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라고요? 90%. 용적률은 1500%. 공업지역은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70%, 용적률은 400%. 녹지지역부터는 보전 용도니까 건폐율은 다 20이에요.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예요? 100.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관리지역이니까 자 보전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20,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80.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40,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10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해야 되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로 그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규모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오고 이러한 규모로 들어온다면 여기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뭐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개발의 규모가 크니까 가장 넓은 도로를 설치해 줘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보전용도니까 가장 좁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건 아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넘겨보시면 자, 건축물에 관련된 걸 이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건축법 얘기하는 건데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 중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토지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정착되어 있어야 되냐면 건축물이 되려면요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붕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정착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붕이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기둥이나 기둥 또는 뭐에 의해서? 벽에 의해서 기둥 또는 벽에 의해서 토지에 딱 정착된 구조물 있죠? 요게 뭐라는 거예요?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그 동일한 대지에 딸린 시설물 있죠?
딸린 시설물도 얘는 건축물 옆에 딸렸다는 이유만으로 지붕이 없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건축물이라는 건 토지상에 이렇게 정착된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그 대지의 범위를 이렇게 토지상에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하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하가 뭐예요? 땅이라고 한다고요. 또 토지 아랫부분. 됐어요? 그 다음에 고가 아시죠? 그래서 지하나 고가까지도 대지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뭐로 본다는 거예요?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그러면 이거예요. 기본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건축물. 공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입니다. 자, 그 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이 뭐예요? 비슷한 구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빵 쳐봐야죠. 이용, 목적, 별. 그거예요. 이 건축물의 종류를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 있죠? 이용 목적별로 분류해 놓은 걸 건축물의 뭐라고 얘기해요? 용도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용도는 뭡니까?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나눠 놓은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용도라는 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이라는 게 있죠. 주택. 그렇죠? 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은 뭐가요? 이용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만의 주거 생활을 위해서 이용되는 건축물이면 그 건축물의 용도는 뭐라는 거예요? 주택이죠. 됐어요? 근데 이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뭐가 있다고요? 공동주택.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건축물 전부 있죠? 이 건축물 전부를 우리 식구만의 주거 생활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면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단독주택. 근데요,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주거 생활로 이용을 해요. 하긴 하는데 이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건축물 중에서 여기 한 공간만 일부만 우리 식구의 주거 생활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다른 세대가 이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된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를 우리 식구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무슨 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건축물의 일부만을 우리 식구의 주거생활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면 무슨 주택이라고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단독주택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종류만 일단은 지금 공부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있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그래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연립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어요. 연립주택도 있고 모두 있다고요? 다세대 주택도 있어요. 그럼 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겠어요? 4개층 이하죠. 왜요? 5층 이상이면 뭐가 돼버리니까?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됐어요? 얘네들은 4계층 이하여야 되겠죠?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의 차이점은 뭡니까? 물어보면 이거예요. 주택으로 쓰이는 일개동의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인데 4계층 이하죠? 근데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연립이 더 큽니까? 다세대가 더 큽니까? 연립이 크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라는 거 있죠? 기숙사라는 것도 건축법에서는 뭐에 들어가요?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시험 문제 우리한테 잘 나오는 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무슨 생활시설이라고요? 근린생활시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면 이거요. 근린생활시설. 아까 근린은 설명해 줬죠? 생활시설이에요. 뭐가요? 이 건축물을 뭐 하는 게? 이용하는 목적이 생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됐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 뭐라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1종은요, 개개인. 사람이면 누구나 생활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건축물 있죠? 개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개개인이면 다 이용해야 되는 건축물은 몇 종이라고요? 1종. 됐어요? 뭐 대표적인 거 목욕탕 같은 거예요. 무슨 탕이요? 목욕탕. 이용하나요? 목욕탕 이용합니까? 언제 이용합니까? 언제요? 목욕탕 언제 이용하죠? 목욕할 때요? 목욕하면서 뭐 해요? 때 빗길 때. 내 몸에 때가 껴서 때 빗길 때 가는 거죠. 박보검이 알아요? 박보검? 불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박보검이. 그렇죠? 박보검도 때 낄까요? 안 낄까요? 때 껴요? 안 껴요? 그러면 박보검이도 목욕탕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김유정이라고 알아요? 예? 김유정이 알죠? 예. 걔도 때 낄까요? 안 낄까요? 끼죠? 그럼 목욕탕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개개인의 생활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몇 종이라는 거예요? 1종이에요. 됐어요? 미용실 다 이런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의원이라고 나와요. 의원, 한의원. 그쵸? 의원, 한의원도 몇 종이에요? 1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지만 양수장, 정수장 이런 거 알아요? 정수장이 뭐예요? 그렇죠? 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거기 이용하는 개개인의 어떤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물 정수하는 데가 정수장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몇 종이라고요? 1종.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 알아요? 주민자치센터도 몇 종이에요? 1종이죠. 개개인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의원 이런 거는 잘 좀 알아두세요. 의원, 한의원 몇 종이라고요? 1종. 원. 일이죠. 영어로 원, 일. 한의원, 원이죠. 그래서 의원자 들어가면 몇 종이라고요? 1종. 그것 좀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2종은요. 2종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개개인이 아니라요. 얘네들은 특정 집단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몇 종이에요? 2종이에요. 특정한 집단, 특정한 무리에 됐어요? 생활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되는 건축물은 몇 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요? 2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뭘 갖고서 한번 예를 들어보냐면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몇 종이라고요? 2종. 일반 음식점이 특정한 사람들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쵸? 원래 밥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뭘 식당에서 먹으니까 밥을 집에서 먹는 거예요. 참나 웃겨 죽겠네. 밥 먹는 거, 아니 살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어디서 먹는다고요? 주택에서 먹는 거예요. 집에서.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죠? 그쵸? 왜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목적이 있어서 학원에 수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수업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시 약간 넘어요. 그쵸? 그때쯤 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그래서 원래는 밥은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집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요? 일반 음식점에 가서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들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 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는 특정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해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주로 개 모임이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그쵸? 없나요? 없어요? 개 모임? 개 같은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개 모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개원들 모아서 회의도 해야 되고 순번에 따라서 갯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여요? 일반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에 누가 와요? 그 개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 특정한 개원들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몇 종이라고요? 2종. 그 다음에 보면, 끝에 보면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동물병원 누가 이용합니까? 동물들이요? 동물이 있었어요. 동물이 있었어요. 얘가 혼자 생각할 때 으실으실 추운 게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스스로 걸어가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으실으실 추운데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주사 한 방 놔주세요. 이럽니까? 동물이? 동물병원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맞아요? 동물들의 치료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동물병원이죠. 그런 특정한 집단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몇 종이라고요? 2종이라고요. 됐어요? 동물 미용실 이런 것도 몇 종이에요? 2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 같은 거 나오죠? 예.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건물 한 층에 종교 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종교 집회장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거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종교 집회장은 누가 이용해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종이라는 거예요? 2종이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5번에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다중생활시설을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시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고시원이라고 했던 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고시원 별로 안 좋아서 뭐로요? 다중생활시설로.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몇 종이라는 거예요? 2종. 그 다음에 옆에 4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거죠. 500제곱미터 미만의 중개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죠? 다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몇 종이라고요? 2종. 그럼 500제곱미터 미만인 중개사무소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임대, 전세 뭐 이런 거 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2종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용 목적이 무슨 목적이? 용도는 이거하고서 따진다. 그걸 종류를 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종류를 외우는 사람은 바보. 됐어요? 이 건축물의 종류를 무엇에 의해서? 이거.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나뉜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 배웠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이용하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용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목욕탕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 지역이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지역에다도 목욕탕이 필요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목욕탕은 필요해요. 그럼 자연보전 지역에도 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다 들어간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전용 주거지역 알아요? 전용 주거지역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한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쾌적한 환경을 갖는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게 전용 주거지역 아닙니까? 됐어요? 여기에도 일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목욕탕 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쾌적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이 전용 주거지역인데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쾌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시끄럽게 밥 먹고 떠들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는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안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일반 주거지역 있죠? 무슨 주거지역이요? 일반 주거지역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죠. 됐어요?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지면요. 이 일반 주거지역에도 이종 근린생활시설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률상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원래 밥 같은 건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밥 같은 거 먹으려면 일반 음식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자체 현실에 맞게 됐어요? 지자체 조례로 일반 주거 지역에는 일정한 이종 근린생활시설 입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일반 주거 지역에도 이종 근린생활시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됐어요? 작년에 나왔던 1번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면 무슨 지역입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렇죠?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없는 거. 단 4층 이하에 하나인다? 그러면 몇 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1종이죠. 됐어요? 법률만 고려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올 수 없는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동물 미용실, 2번 기숙사, 3번 양수장, 4번 목욕탕.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정수장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없다고? 1번이죠. 동물 미용실이 몇 종이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상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가슴이 아프네요. 바로 얘기해줘도. 이런 게 다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용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왜 문화 및 집회시설인 거예요? 이용 목적이. 무슨 목적이요? 이용 목적이 문화생활, 집회생활을 하면 집회생활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거죠. 네.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가봤어요? 어디 동물원 가봤어요? 서울대공원이요? 거길 왜 가셨어요? 그래요? 공부하세요 이제. 네. 동물원에 갑니다. 저도 우리 막내들이고 동물원 엄청 다녔어요. 서울대공원도 가고 그 에버랜드도 가고 하여튼 되게 호랑이를 좋아해갖고 맨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동물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동물을 구경하는 건지 동물이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때 되면 무슨 뭐 어린이날이다 뭐다 이런 얘기 이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종 뭐 거리 행진도 하고 동물원에서 막 밴드 하면서 행진도 하고 각종 문화 행사도 펼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수족관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쿠아리움이라고 그래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봤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63빌딩 아쿠아리움 있죠? 또요? 여수 엑스포 거기도 갔었어요? 난 거기만 못 가봤어요. 그 다음에 일산 코엑스, 삼성 코엑스 거기에도 있고요. 부산 해운대 거기에도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그렇죠? 대형 수족관 해놓고 그렇죠?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때 되면 여기 광고를 해요. 언제 대형 수족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좀 구경하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대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하시는 분이 이렇게 검은 잠수복 같은 거 입고 거기 안에 싹 들어가요. 그래서 뭐 가오리 꼬리를 잡고 같이 막 수영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 엄청 많죠?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평택에 종합운동장 같은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종합운동장 같은 데 보면 그 스탠드 있죠? 거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무슨 행사, 거기서 무슨 뭐 국제 경기나 어떤 경기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종교 시설 나오죠? 종교 시설은 종교 활동하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 집회장부터는 종교 시설이에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 나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건축물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판매 시설이라고 그래요. 대신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 편의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예?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나 편의점 있어요, 없어요? 이보게 젊은이 편의점 가보나? 주로 뭐 사나? 과자? How old are you? 25살인데 과자를 먹어? 그래요? 그래요? 이보게 젊은이 편의점 가봤나? 주로 뭐 사나? 술? 마실 게 종류가 많잖아. 음료수? 술은 안 사고? 그래? 그래요? 네. 여기 계신 분?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가봐요? 갔어요? 안 가봤어요? 뭐 사세요, 주로? 음료수 사요? 네. 여기 계신 분? 주로 뭐 사십니까? 우유요? 아니, 본인이 드시려고? 네. 우유를요? 네. 키 크시려고? 맞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나 됐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뭐겠어요? 이 사람도 가고 저 친구도 가고 이 어머님도 가고 이분도 가고 그쵸? 뭐겠어요? 근린생활시설이죠? 그쵸? 1종이에요? 2종이에요? 1종이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냐고요? 아, 그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운수시설 나오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이동수단으로 쓰이는 건축물이죠. 누구요? 사람. 사람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용도가 뭐라고요? 운수시설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 나오죠? 병원이요. 병원. 누구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사람들. 사람들 치료하는 병원은 용도가 뭐라고요? 의료시설이에요. 됐나요? 의원은요? 의원. 한의원. 1종 근린생활시설. 동물병원. 2종 근린생활시설. 병원. 의료시설이 좀 전에 의료시설이라고 했는데 저분은 아무거나 그냥 일종이라고 들이대네. 큰일 났네 진짜 아주 그냥. 다시 한번. 의원, 동물병원, 병원. 됐어요? 아니 그거를 자꾸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니 정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됐어요?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 외우라고 그러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거 있어요. 저 이렇게 해요. 근데 하기 전에 자꾸만 물어보잖아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별하는 거지. 그런 단서를 자꾸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거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나오죠. 얘는 왜 이용하는 거예요?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면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안 써 있어도 학교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됐어요? 연구소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얼마 이상의 학원이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러면 500제곱미터 미만인 학원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학원은 우리 주변에 애들 다니는 학원들 얘기하는 거죠.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 그 학원에 다닙니까? 어떤 아이들이 그 학원에 다닐까요? 초등학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엄마들의 떠밀린 애들이 이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은요 거의 자발적으로 학원에 가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됐어요? 너희 학원 한쪽에는 수학 학원 가방을, 한쪽에는 영어 학원 가방을, 목에는 뭘 해야 돼요? 목에는 태권도복. 됐어요? 등 뒤에는 검도, 칼. 애들이요 한 5개 이상의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리고 시간 되면요 싹 움직입니다. 애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무슨 논술학원 다니고 이런 거 네가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요. 야, 그럼 너 거기 가면 행복하냐? 아니요. 미쳐버리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애들이요. 그러면 그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은 용도가 뭐겠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애들 좀 그만 잡으세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고 싶은 데만 보내세요. 그리고 학원 안 가도 돼요. 공부 못하면 좀 어때?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공부해야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공부 안 해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애들 휘어잡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만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만 공부하라고 보내면요. 걔네들이 공부하겠어요? 그런다고 공부합니까?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잖아요. 얼굴에 쓰이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만 학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친구하고 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럼 애들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유자 시설 나오죠? 노는 무슨 노예요? 노인노. 유는요, 아동유. 노인하고 아동 관련된 아동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유치원. 유치원은 어디에 속할까요? 됐어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유치원은. 유치원에 가서 여러분들 애들 유치원 보내요, 안 보내요? 유치원 보내요, 안 보내요? 왜 보내요? 뭐 배우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진짜 하여튼 가지가지 하세요. 수련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수련은 뭐예요? 심신을 단련하는 게 수련이죠? 주로 심신 단련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른입니까? 그죠? 청소년이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건데 청소년을 빼버려요. 그래서 수련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옆에
유스 호스텔이라고 나오죠? 유스 호스텔이 수련시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말하는 유스는 여러분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영어 몇 가지는 구사할 줄 알아야 돼. 외국어 몇 가지는. 그래서 제가 공법 강의하면서 외국어 몇 개씩 가르쳐 드립니다. 됐어요? 거기서 말하는 유스는요, 이거예요, 유스. 뭐라는 뜻이에요?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호스트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텔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스 호스텔이에요. 그래서 용도가 뭐라고요? 수련 시설이고요. 야영장 시설이라는 게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야영장 시설은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 후배 부부들 보면 아이들의 나이가 한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주말만 되면 야영 가요. 텐트 갖고. 뭐 오토 야영장 이런 것도 많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야영장에 가서 지내다 오더라고요. 야영 가봤어요? 가봤어요?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데죠? 예. 그럼 야영장은 수련시설보다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요, 작아요. 수련시설이 좀 큰 거고요. 됐어요? 야영장은 좀 요거보다 작은 거. 그거를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고요. 운동시설 있죠?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1000제곱미터 미만의 체육관 같은 거 있죠? 우리 아까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같은 거 있죠? 그건 뭐라 그랬죠? 문화 및 집회시설. 근데 1000 미만인 거 있죠? 이런 거는 운동시설이에요.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나오죠? 업무시설은 업무 보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용 목적이 업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 업무가 있고 일반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공공 업무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일반 업무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피스가 영어죠? 또 영어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오피스. 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러니까 얘는 업무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숙박시설 나오죠? 이용하는 게 숙박하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 숙박시설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광 숙박시설이 있고 일반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호텔, 가족 호텔 이런 거를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하고 우리는 일반 숙박시설에는 아주 익숙하죠.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일반 숙박시설인데 한 가지 더 알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 있죠?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숙박시설에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생인데 맞아요? 500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는 뭐라는 거예요? 숙박시설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위락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그게 위락 아닙니까? 누구의 즐거움이요? 누구의 즐거움? 개의 즐거움? 아니죠. 사람이죠? 예. 그럼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쵸? 우리가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보게 젊은이 술 마실 줄 아나? 주종은 소주, 맥주, 양주 뭔가? 맥주? 술 마실 줄 아나? 마시네. 아, 그럼 술 산 거네. 음료. 주종은 뭔가? 소주야? 저 친구가 술을 마실 줄 아는 친구네. 무서운 친구예요. 예. 그쵸? 근데 주로 언제 술 마시나? 친구 만날 때? 그쵸? 여기는? 친구 만날 때?
혹시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져 갖고 마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때 술 먹으면 안 돼. 만약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 갖고 술 마시면 그게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먹으면 개돼. 그러니까 절대 술 먹을 때는 항상 어떻게 먹으라고요? 즐거울 때 먹는 거예요. 그게 위락시설이에요. 됐어요? 예? 유흥주점 이런 게 위락시설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즐겁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거. 술 다음에 뭡니까? 술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왜 영어로 쓰세요, 저분? 제가 영어 몇 개 가르쳐 줬다고? 뭐 해야 돼요? 에? 무도장, 무도학원이죠. 됐나요? 자, 여기 젊은 친구, 어디 가봤나? 무도장. 안 가봤어? 뭐 했어? 뭘 좋아해? 술만 좋아해? 그래? 여보게 젊은이, 어디 가봤나, 여기? 안 가봤어? 뒷조사하면 다 나온다. 괜히 이미지 관리하지 마. 저기 제가 천안에 사는데 천안에는 크게 두 개의 무도장이 있어요. 하나는 스타 나이트 클럽이 있고요. 하나는 홀리데이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근데 아는 친구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갔는데 홀리데이 나이트 클럽을 갔어요. 갔는데요. 그 친구가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당연히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아닌 줄 알고요. 그냥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뒤에 오더니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니 저요? 왜요? 그랬더니 아저씨! 무리지 말고 여기를 왜 오셨어요? 저 뺀지 맞았다니까요. 그 친구는 가고요. 저는 뺀지 맞아서 못 들어갔어요. 물을 흐린다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천안 수업이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홀리데이 나이트 클럽은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거고 스타 나이트 클럽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뺀지 맞은 거래요. 참 더러워서 내가 나 춤추래도 안 추는데 진짜 짜증나갖고 지금 이 친구 여기 나이트클럽 안 가본 이유는 뺀지 맞을까봐 그렇지 생김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외모에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애들이 좀 놀 때는 놀고 그래라. 자, 그 다음에 또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노름. 됐어요? 네. 카지노 영업소 같은 거 무슨 용도가 뭐라고요? 위락 시설. 제가 여기 보세요. 요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노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됐어요? 제가 어제 천안학원에서 이렇게 딱 했더니 한 분이 심쿵 그러는 거예요. 하트 쏘는 줄 알고. 하트 뭐 이런 거 쏘는 줄 알고. 제가 그 정도에 제가 이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됐어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유흥주점. 다 여기서 해결합니다. 이건 뭐죠? 박남정의 기억니은 춤이에요. 춤.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노름. 카지노 영업소. 이게 위락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 옆에다는 써놓으세요. 제조업. 무슨 업이요? 제조업. 제조업이 뭔지 알죠? 상품 만들어내는 거. 창고시설 나오죠? 창고시설은 물건이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 싸놓고 이동시키고. 됐어요? 사람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용도가 뭐라고요? 운수시설. 됐어요? 물건 싸놓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창고시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오나요? 그렇죠? 위험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쪽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유소죠. 그쵸? 주유소죠? 예, 주유소에 뭐 있어요? 석유,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하죠? 예.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건축물이라면 됐어요? 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방댕이 쪽이 되겠죠. 가끔가다 여기에서 가스를 배출하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도 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되는 곳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디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 병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요 입을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아닌 그렇죠?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고운 말, 예쁜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자동차하고 관련된 쪽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죠. 그렇죠? 뭐 주차장, 세차장 뭐 이런 거 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겠죠. 근데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런 거 나와요. 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교육연구시설 아닙니다. 자, 운전하고 정비학원은 뭐와 관련된 거니까 자동차와 관련되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공장 그렇다고 해서 용도가 공장 아닙니다. 정비 공장은 자동차 관련된 거니까 뭐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오죠? 동물하고 식물하고 관련된 쪽의 시설이에요. 됐나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여기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동물원, 식물원은 용도가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찾으면 양계장. 양계장이 뭔지 알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도축장 뭐 이런 거 알아요? 그거 안 써도 되는데 그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예를 들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거기다 써놓네. 무서워갖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됐어요? 예. 거기 없는 건 몰라도 돼요. 됐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당연히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쓰세요. 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죠.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하고 관련된 쪽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원순환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재활용 시설이죠. 그렇죠? 재활용이 다시 한번 또 쓴다, 순환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교정 및 군사시설 나오면 뭐 대표적인 거 뭐가 있겠어요? 교도소. 교도소 같은 데가 교정시설 아니겠어요? 많이 가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등 뒤에 빨간 줄 3개 정도는 긋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디다스, 그렇죠? 아디다스. 최소한 우리는 아디다스 아니겠어요? 젊은 친구 가봤지? 안 가봤어?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요. 군사시설은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방송통신시설 어떤 건지 아시죠? 방송하고 통신된 관련된 거고, 발전시설 알죠? 전기 하는 거, 변전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관광휴게 쪽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하려면 방 안에 있으면 관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방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방콕 하면은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광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야외로 나가야죠. 그래서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이런 거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관광 휴게시설. 그 옆에 어린이회관이라는 거 나와요. 무슨 회관이요? 어린이회관. 됐어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의 중심이 되신 분의 어머님.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관광 휴게시설이 어린이회관이에요. 그래서
저 대구 쪽에 가보면 어린이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관광 같은 거 잘하라고 애들 놀이기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의 용도는 뭐라는 거예요? 관광 휴게시설. 어린이회관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오예요, X예요? X. 어린이회관은 용도가 뭐라고요?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의 용도는 뭐예요? 장례식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종합병원에 보면 거기에 장례식장도 딸려 있어요? 안 딸려 있어요? 그럼 그거의 용도는 뭐예요? 의료시설이에요. 병원은 의료시설이니까요.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례식장은 별도의 장례식장만 있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 목적별로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걸 건축물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라고 해서 지금은 현행은 29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뭘 갖고서 하라고요? 그 건축물의 이용 목적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구별을 해서 용도를 잘 분류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법에서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예요. 됐나요? 이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법은 공부하기 진짜 어려워요. 용도 지역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뭐에 따라 토지의 특성.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거죠. 뭐에 따라요? 그 건축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됐어요? 그거를 좀 잘 좀 변별해서 학습하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사실은 뒤에 있는 것까지 나가야지 전체적인 강의하는 게 맞는데 아까 요 앞부분 설명해 주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뒷부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오늘 배운 거 전체적인 걸 정리를 못 해주는데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요 부분하고 오늘 배운 용도 지역하고 됐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일단은 잘 좀 학습 좀 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뒤에 나온 건축물의 건축, 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개념이 있죠? 요거 설명해 주면서 기존에 했던 거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